지금도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신다면 그건 신중함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이 계좌 수익률을 제일 조용하게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투자만 하면 완벽한 기회라는 유령을 찾아다닙니다. 완벽한 종목, 완벽한 매수 타점, 완벽한 경제 상황, 완벽한 뉴스가 뜨는 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기회가 있었다면 그 기회는 이미 모두에게 완벽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미 완벽하게 보이는 순간엔 가격이 먼저 완벽해져 버립니다. 수익은 이미 미래에서 현재로 당겨져서 남의 계좌에 먼저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택은 장점만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은 내가 감당 가능한 단점을 가진 선택입니다. 조용한 직장은 안정적인 대신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은 기회가 많은 대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사람은 매력적인 대신 예민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믿음직한 대신 느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더 심합니다. 수익이 큰 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수익이 작습니다. 둘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조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트레이드 오프를 인정하지 않고 단점이 없는 장점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가장 흔한 미성숙입니다. 30까지는 몰라도 용서가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직접 부딪혀보고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하면서 탐색하는 단계니까요. 문제는 40 근처에서도 똑같이 헤맨다는 겁니다. 종목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채널을 바꾸고 테마를 바꾸고 앱을 바꾸고 결심을 바꾸고 그렇게 바꾸는 동안 계좌는 복리로 커지는 게 아니라 수수료와 심리 비용으로 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에도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탐색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탐색이 손해가 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도 계속 탐색하면 더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망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후보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고르면 더 좋은 사람이 뒤에 있어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보고 고르려 하면 더 이상 고를 시간이 없어지고 선택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방식은 이겁니다. 초반에는 기준을 세우는 기간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는 기준을 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고르고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그 어느 지점이 대략 37% 근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리어를 25부터 65까지 총 40년이라고 보면 40이 그 37% 근처가 됩니다. 그 이유는 탐색보다 선택이 유리해지는 구간입니다. 이제는 새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걸 개선하는 게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걸 투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초반에는 탐색이 필요합니다. 나는 변동성을 어디까지 감당하는지, 손실을 보면 잠을 못 자는지,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월급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현금 쿠션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전략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으면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완벽한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시스템을 선택하고 그 시스템을 더 잘 굴리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QAD와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QAD와 TQQQ는 완벽한 기회를 주는 상품이 아니라 완벽함을 포기한 사람에게 강해지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분명합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락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뉴스 하나에 계좌가 출렁입니다. 그 단점을 인정하고도 시스템으로 버티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편을 들어주는 구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QAD, TQQQ를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가장 완벽할까? 어떤 뉴스가 뜨면 들어가야 할까?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닐까? 조정 오면 들어가야지. 그런데 조정은 늘 생각보다 늦게 오고 오더라도 더 깊게 오고 그때는 또 무서워서 못 삽니다. 결국 완벽한 타이밍을 찾다가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기회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개선으로 가는 방식으로 QAD, TQQQ를 굴리는 프레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핵심은 3문장입니다. 첫째, 한 번에 크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좋은 날을 고르려 하지 않고 나쁜 날을 준비합니다. 셋째, 종목을 바꾸지 말고 규칙을 개선합니다. 먼저 역할을 분리합니다. QAD는 기본 엔진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그래도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꾸준히 달리게 해주는 엔진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부스터는 늘 켜놓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연료와 도로 상황을 보고 켭니다. 이 분리가 되면 심리가 확 달라집니다. QAD는 내 자산의 뼈대가 되고 TQQQ는 내 자산의 가속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을 먼저 고정합니다. 투자는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넣을지, 언제 넣을지, 어떤 비중으로 넣을지, 현금은 얼마나 남길지 이걸 먼저 고정하지 않으면 매수 타이밍을 아무리 잘 맞춰도 다음 달에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락장인데 현금이 없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분석이 아니라 감정으로 매매합니다. 세 번째, 기준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지표를 찾지 마시고 단순한 기준 하나로 반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장이 좋을 때는 QLD 중심으로 담담히 적립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미리 정한 규칙대로 TQQQ의 비중을 조금씩 늘립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때는 미리 정한 규칙대로 TQQQ의 일부를 줄이고 다시 QLD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이 흐름이 쌓이면 고점 예측이 없어도 계좌는 굴러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탐색을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복리가 시작됩니다. 탐색은 항상 새로움에 돈을 씁니다. 선택은 같은 방향에 돈을 쌓습니다. 복리는 같은 방향에 쌓인 시간에서만 터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운영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은 QLD 중심으로 둡니다. 월 적립은 QLD를 기본으로 깔아두고 나머지를 상황에 따라 TQQQ로 옮겨가는 방식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둘째, TQQQ는 분할로만 접근합니다. 한 번에 정답을 맞추려 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강합니다. 셋째, 현금 쿠션을 의도적으로 남깁니다. 작게 남겨도 됩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겁이 덜 납니다. 겁이 덜 나야 규칙이 지켜집니다. 규칙이 지켜져야 레버리지가 힘이 됩니다. 넷째, 목표를 가격이 아니라 행동으로 둡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겠다. 이건 희망사항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비중을 산다. 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비중을 판다. 이렇게 행동을 목표로 바꾸는 순간 투자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개선의 방향을 딱 하나로 고정합니다. 더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규칙의 구멍을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멍들입니다. 하락장에 추가 매수 계획이 없다. 상승장에 익절 계획이 없다. 현금이 바닥나는 구조다. 한번 손실을 보면 멈추는 구조다. 뉴스에 휘둘리는 구조다. 이 구멍을 하나씩 막아가면 종목을 바꾸지 않아도 성과가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음의 기준이 나이일 때는 대부분 핑계입니다. 진짜 늦음은 선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오늘부터 개선하면 늦은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용기가 아니라 설계로 다뤄야 합니다. 나의 현금 흐름, 나의 심리, 나의 분할 규칙, 나의 비중 규칙, 나의 줄이는 규칙. 이게 없는 레버리지는 도박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는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비용으로 내고 시간을 사는 방식이 됩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떡하죠?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락장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단 미리 준비한 현금과 분할 규칙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없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 대책은 하락장에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QLD랑 TQQQ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좋다 나쁘다는 질문은 함정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단점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QLD는 기본 엔진으로 꾸준함을 가져가기 좋습니다. TQQQ는 부스터로 기회 구간에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한쪽의 단점을 다른 쪽이 완충합니다. 이 균형이 맞는 순간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 완벽한 기회를 찾을까요? 그건 완벽을 찾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완벽한 기회만 오면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지금 내 선택이 실패하면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선택과 개선의 길은 내가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결과가 남습니다. 30까지는 헤매도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40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완벽한 이상향을 버리고 내 손에 쥔 불완전한 카드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매수 타점은 없습니다. 완벽한 종목도 없습니다. 완벽한 뉴스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선택한 시스템을 개선해서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선택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재료는 도구일 뿐입니다. 승부를 가르는 건 재료가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규칙입니다. 탐색을 멈추고 선택하고 개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